안녕하세요. 지능형 데이터옵스의 두 가지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옵스의 용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IT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팀 간의 협업을 도와 민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데이터옵스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이 데브옵스가 애자일한 개발 운영의 이야기였다면 데이터옵스는 애자일한 데이터 운영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옵스는 AI 시대에 보다 민첩하고 자동화된 데이터 운영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시에 제공하는, 즉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옵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더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분산되고 격리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 가버넌스 및 규정을 준수하는 요구사항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에 대한 관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특정 벤더에 락인되는 부분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전략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는 부분은 민첩한 데이터 프로세스 또는 자동화가 필요로 하게 되죠. 또 데이터옵스는 데이터를 다루는 팀 간의 협업을 도와야 합니다. 페르소나별로 데이터 관리자나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데이터 관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적절한 데이터 권한으로 데이터가 잘 통제되는지,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는 잘 지켜지는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 각 페르소나 간의 데이터를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협업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보호가 느려지게 되면 다크 데이터로 빠지거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재료인 데이터가 부족해지게 되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 보안에 취약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장표는 히다치 벤테라의 IoT 및 데이터 레이크 관련 전체 아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영역이 데이터 서비스 영역이고요. 이 부분이 결국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전체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 옵스를 위한 주요 키 솔루션으로 4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가상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인프라서부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GPU 모듈을 탑재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AI 분석 환경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GPU 기반의 DW 같은 환경에서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은 S3 호환 스토리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는 형태의 웜 스토리지로 제공을 했다면 현재는 고객의 요건들이 분석을 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와 싱크를 하는 용도로 이제 요청들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 거버넌스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의 특징은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태깅을 달아야 하는데 기존의 솔루션처럼 매뉴얼 태깅이 아니라 AI 기반의 자동 태깅을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크 데이터로 빠지는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고 있고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 태깅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여부를 가지고 AI의 결과치가 계속 향상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인데요. 하둡과 스트리밍 환경에 특화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통합뿐만 아니라 R, 파이썬 그리고 스파크잡 등을 연동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서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모델에 데이터를 흘려서 결과를 예측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실행할 수 있고요. 이를 자동화하여 웹 콘솔로 이제 고객 쪽에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실행된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다치 벤테라 솔루션으로 데이터옵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택배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부과된 비용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제한 범위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한 드렸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를 전송을 받아서 NAS에 저장을 하는 형태를 사용했고요. 매일 약 한 20만 건 정도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물류 처리량이 3배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객은 딥러닝 이미지 분석을 위한 온디맨드 인프라를 필요로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저장 방식보다 더 단순화되고 고성능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운영 서버와 모델 서버에 대해 그 각 개별 처리량에 대해 온디맨드로 서버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내부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제공드렸고요. 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이 증가하거나 또는 모델 개발에서 리소스가 필요할 때 엘라스틱하게 자원을 배부하고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관리에 탁월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했고요. 또 기존에 복잡했던 연결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더 크고 더 많아진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 정부기관 사례인데요. 프로젝트 목적은 웹 로그를 분석해서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또 사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제한 범위는 컴퓨트 노드, 스토리지 노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 데이터 수집을 위한 환경 구성, 또 하드 분석을 위한 환경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고객의 분석 환경은 배치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둡 환경의 280노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기존 환경은 각각의 로그 클라이언트에서 NAS로 파일을 수집을 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둡팜에 카피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를 60테라 정도를 카피를 했고 하둡팜에는 1개월 정도 보관을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요건은 고객이 분석해야 될 웹 로그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고객이 상관관계를 분석하다 보니 1년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점에서는 24배의 데이터 증가가 필요했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 사용 환경에서 NAS와 하드 파일 시스템을 동시에 증설하는 요구사항이 필요했고 또 노드 증설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안정한 이슈들 또는 성능 이슈들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부분을 실시간 대용량 로그 처리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직접 하둡 환경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장되는 파일 포맷을 변경하여 하드웨어 저장 공간을 50%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보관 주기 1년치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연결을 해서 1년치 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했고요. 결국 고객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이었고, 하둡 안에 있는 데이터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성능을 동일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이 제시한 목표 스루풋이 있었습니다. 하둡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에 스루풋이 있었고, 그 스루풋을 맞추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하둡 환경에서 직접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 그다음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게 돼서 고객의 요구사항인 스루풋을 맞출 수 있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56노드의 컴퓨터 노드와 또 20노드의 스토리지 노드로 그 스루풋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스루풋을 맞추기 위해서 POC 기간에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스루풋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노드의 증설에 따라서 리니어한 성능 증가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능 리포트 자료는 X축의 노드 증가를 함에 있어서 리드, 라이트, 스루풋이 증가가 되는 것이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4개의 벤더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 검증 및 성능 검증을 통해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솔루션별 차이에 대해 정리한 장표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확장성 관련해서 경쟁사의 경우는 어떤 용량의 제한이 있거나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무제한 노드 증설이 가능했고, 거기에 대해서 리니어한 성능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증해 드렸고요. 또 아키텍처적으로 독립적인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또 필요 없는 노드를 증설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독립적인 노드 증설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아키텍처를 제공드렸습니다. 즉, 고객의 리퀘스트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노드만 별도로 확장을 하고, 또 데이터 사이즈가 부족할 경우는 스토리지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실질적인 표준인 S3 프로토콜을 퓨어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지원은 하지만 결국은 API를 내부적으로 래핑을 해서 자신의 API로 처리하다 보니 이제 같은 API를 던져도 상이한 결과를 받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히타치 벤테라가 데이터 옵스, 즉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시에 제공하는 요건에 대해 어떤 사례와 솔루션이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요청이 생길 것이고,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분산되고 격리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히타치 벤테라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데이터 가버넌스를 충족하면서도 적시의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사례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옵스 전략을 갖추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